언제나 생생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리포터계 여자 손은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2020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여러분 신나고 알차게 보내고 계시나요? 네, 오늘 랜선나들이 바로 그 두 번째 장소는 이 소프트웨어 교육과 로봇을 통해서 배우는 상상 디자인 체험관, 바로 핸즈온 캠퍼스입니다. 손으로 만지고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배우는 핸즈온 캠퍼스 랜선나들이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우와,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핸즈온 캠퍼스 쭉 안내를 좀 해주실 텐데 우리 선생님 먼저 소개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핸즈온 캠퍼스에 있는 박태민 강사라고 하고요. 네. 이제 아이들과 함께 오면 아이들과 재밌게 레고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아이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근데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겠지만 저는 여기 일단 들어오는 순간부터 오늘 정말 나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내 세상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게 저 실제로 레고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정말 취미로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도 정말 재밌지만 저는 이쪽으로도 좀 이렇게 눈길이 가는 게 저거는 어떤 걸 지금 만든 거예요? 저기에 보시는 거는 골드버그 챌린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오. 쉽게 말해 GBC라고도 하는 기계입니다. GBC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살짝 뭐지? 이렇게 갸우뚱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지금 어떤 걸까요? GBC 같은 경우에는요, 미국에 있는 만화가 루브 골드버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만든 장치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생긴 거는 되게 복잡하고 어렵게 생긴 기계들로 네. 단순한 일들을 사용하는 장치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놀이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산업 현장에서도 충분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레고로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한눈으로 볼 수 있는 GBC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고 신기합니다. 오늘 딱 입구에서부터 느껴지는 게 오늘 정말 다양하고 새롭고 신기한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겠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 오늘 어떤 것들을 좀 체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 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네. 9가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2개의 소프트웨어를 배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 체험관이 또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어디예요? 혹시 수학 좋아하시나요? 수학이요? 네. 저한테 지금 수학 좋아하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저 문과 출신이고요. 수학은 쳐다도 안 봐요. 그럼 저희에도 네. 수학을 되게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간단하고 쉽고 재미있게 한번 보실 수 있는 체험관인데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거기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한번 이동해 보시겠습니다. 좋습니다. 가보시죠. 와, 야, 여기 보니까 뭐 덧셈 곱하기 숫자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매스룸 맞네요. 자, 이제 첫 번째로 매스룸에 저희가 이제 들어와 봤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체험을 좀 하고 배워볼 수 있을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이 어렵게 손으로만 풀던 수학이 아니라 네. 기계적인 것과 로봇에서 들어가서 수학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요. 정확하게 로봇으로 어떻게 좀 수학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리포터님 혹시 키가 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키요? 저는 키가 좀 작은 편이라서 네. 마지막으로 잰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사실은. 그럼 이 네. 자리에서 한번 키를 측정해 볼게요. 키를요? 갑자기요? 여기 매스랩에서 키를 잰다고요? 네, 이 기계가 있으면 오. 한 번에 재실 수가 있습니다. 이 뭐야? 방금 뭐라 한 거예요? 리포터님 오. 키가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야, 여기에 진짜로 이렇게 키가 이렇게 측정이 돼서 나왔어요. 방금 그냥 이렇게 머리에 쓰기만 했는데 너무 신기한데 이거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원리는요, 네. 아주 간단해요. 머리에 위에 있는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건데요. 이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음속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음파가 천장에 부딪혀서 돌아온 거리를 빼주었기 때문에 리포터님의 키가 나오게 돼요.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것도 그럼 레고로 만들어진 거예요, 혹시?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는 튜브 로봇이나 기타 로봇 그리고 오. 또 가감속 로봇처럼 이렇게 수학과 로봇을 병합해서 아이들이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학을 로봇에다 대입을 해서 사실 소프트웨어라는 것도 수학기고 과학적인 것들이 이제 병합이 되어서 적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어떻게 변해가는지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더욱더 호기심을
호기심도 자극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수학을 하나의 이렇게 놀이처럼 이곳에서는 좀 체험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즐거운 공간이었고요. 우리 다음 장소로 한번 좀 이동을 해볼까요? 다음 장소는요. 네. 테크랩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테크랩 알겠습니다. 가보시죠. 와, 와, 아니 무슨 여기는 로봇도 있고, 어머, 혼자 움직이고 있어. 자, 여기는 지금 이제 테크랩, 네, 그죠? 테크랩입니다. 네, 어떤 공간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보실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축소해서 레고로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아, 그렇구나. 지금 혼자서 막 움직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신기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면 어떤 걸 이렇게 만든 거예요? 산업 현장에서 공장에서 사용하는 자동화 로봇을 저희가 레고로 축소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실제로 이런 로봇이 또 산업 현장에서 쓰인다고 하니까 굉장히 신기한데, 네. 옆에 있는 이건 뭐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화 공정인 시스템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바닥부터 위에 있는 천장까지 작게 레고로 만들어 놓은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자동차의 아랫부분과 오, 위에 진짜 부분, 여기 바퀴 달려 있어. 네, 그리고 상체 부분을 해서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만들 수가 있는 장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이 좀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어떤 것들을 좀 배울 수 있고, 실제로 이렇게 공장을 또 표현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공장을 처음부터 커다랗게 만들게 되면은 실패할 수도 있고 잘못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레고로 자그맣게 축소해서 만들어서 프로그래밍으로 돌려봐서 잘 움직이는지 그리고 또 효율을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는지를 레고로 축소시켜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뭔가 공장을 짓기 전에 뭔가 시뮬레이션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테스트 과정을 좀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신기합니다. 우리 랜선라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도 반짝이는 아이디어 있으면 레고를 한번 표현해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창의력이 쑥쑥 자라는 테크랩 공간이었고요. 우리 그럼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그럼 여기 엔지니어링 랩에서는 우리가 좀 어떤 것들을 배워볼 수 있을까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기계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도 기계가 융합되어서 점차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직접 보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보니까 이렇게 또 레고로 만들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밀링 머신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오, 그 밀링 머신을 레고로 축소화시켜 놓은 거예요. 밀링 머신이 뭐예요? 밀링 머신은 이제 산업에서 이제 파이프 같은 것들을 구멍을 뚫고 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사실 산업 현장에 사용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만지게 되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새로 만들고 해서 위험해서 저희 레고로 아이들이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사용합니다. 좀 자세히 한번 보면은, 실제로 방금 뭔가를 이렇게 뚫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바늘 같은 게. 이 밀링 머신 같은 경우에는 4가지 돌릴 수 있는 도르래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이 맨 위에 있는 도르래를 돌려서 움직일 수 있고, 두 번째는 고정을 시킬 수 있는 고정대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X축과 Y축을 움직여서 내가 뚫고 싶은 위치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빨간색 터치 센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터치 센서를 누르게 되면 모터가 10초 동안 돌아가게 돼요. 네, 돌아가고 있는 동안 이거를 내려주게 되면요. 구멍이 뽕 하고 뚫리게 됩니다. 이곳에 이제 나사를 연결을 해주고요. 열쇠고리 고리를 걸어주면 나만의 열쇠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니, 순식간에 레고 열쇠고리가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너무 귀여운데요? 아니, 아이들이 와서 직접 다 한번 체험을 해서 이렇게 열쇠고리 가져갈 수 있나요? 네, 직접 만들고 자기들이 기념품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야,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선물로? 감사합니다. 다음 공간으로 우리 한번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자, 저희 다음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 왠지 여기는 느낌이 딱 와요. 제가 보니까 레고도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있고 공간도 굉장히 넓고 여기는 왠지 아이들이 뭔가 신나게 체험할 수 있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는 플레이그라운드로요. 아이들이 놀고
그냥 재밌게 게임도 하고 레고로 벽도 붙이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좋다. 어떤 체험들을 여기에서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거는요. 네. 이 앞에 보이시는 풍선 터트리기라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풍선 터뜨리기.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EV3와 태블릿이 블루투스로 연동이 돼서요. 리모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좌우와 그리고 앞에 있는 바늘을 이용해서 풍선을 터트릴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요 바늘로 이렇게 상대방의 풍선을 누가 먼저 터뜨리나 이런 네, 게임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왕 여기 온 거 선생님이랑 저랑 한 판 붙을까요? 네.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네. 저는 근데 처음이라서 조금 잠깐 요거 이렇게 그냥 움직인다. 이렇게 작동이 되네요. 네. 자, 레고 로봇으로 즐기는 풍선 터뜨리기 게임 지금 시작합니다.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터뜨릴 거예요. 잠깐. 깜짝이야. 야, 이 풍선 터지는 소리가 아주 그냥 마음이 아주 그냥 뻥 뚫리네요.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이것처럼 단순하게 로봇을 가지고 놀이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교육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놀이를 할 수 있어서 우리 아이들도 뭔가 이 레고 로봇에 대한 원리도 배우면서 즐겁게 친구들이랑 놀이도 할 수 있는 아주 즐거운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레이그라운드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번에 즐겁게 놀았으니까 다음 장소로 또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와, 야, 여기는 분위기가 굉장히 밝아요, 일단은. 분위기가 밝고 모니터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공간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랩이라는 공간이에요. 바이오랩. 네. 바이오랩이라고 하는 거는 상체 리듬을 이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공간에서는 사람의 뇌파를 이용해서 네. 알파파, 베타파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알파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이완을 하고 멍 때린다고 쉽게들 하죠. 그런 상태일 때 많이 나오는 파장이고 베타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집중했을 때 너무나도 이제 생각했을 때 나오는 네. 파장을 한번 눈으로 보고 게임도 해보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도 좀 체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헤드셋을 썼어요. 저도 지금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 집중을 하시는 게 더 편하세요? 아니면은 이제 멍 때리는 거를 더? 저는 그냥 한번 멍을 때려볼게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 공이 점점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터졌어요.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여기 우리 아이들이 와서 한다면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자신의 이 집중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도 있고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굉장히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아이들이 뇌파를 직접 눈으로 본으로써 아이들이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집중이 네. 되고 있지 않은지도 파악이 가능하고요. 네. 또 집중을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는 훈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핸즈온 캠퍼스에서는 뭐 창의력뿐만 아니라 집중력까지 향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공간들이 있는데 네, 그럼 우리 핸즈온 캠퍼스에서 즐길 수 있는 공간 하나 더 남아있지 않나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드디어 핸즈온 랩에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뭐 자동차가 많이 보여요. 여기에서는 좀 어떤 체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혹시 리포터님은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뭐 휘발유, 뭐 LPG, 경유, 그리고 요즘에는 전기차도 많이 있으니까 전기로도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공간 핸즈온 랩에서는 연료가 필요 없는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연료 없이 자동차가 움직일 수가 있나요? 그럼요. 여기에서는 네. 과학적인 원리를 하나씩 사용해서 자동차가 앞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고 있어요. 아니 어떤 원리죠? 첫 번째로 저희가 보실 거는요. 관성 자동차라는 게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자동차가 앞으로 쭉 밀게 되면 위에 있는 바퀴가 회전을 하게 돼요. 오. 그럼 이 회전하는 동안에는 자동차가 앞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여기 이렇게 관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는 건가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럼 또 다른 것도 보여주실 게 있어요? 이번에는요. 네. 탄성 자동차라고 하는데 사실 탄성력 하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고무줄. 네, 맞습니다. 네. 탄성력은 물체가 늘렸다가도 자기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을 얘기하는데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에
있는 톱니바퀴를 이용하는 거예요. 네. 자동차를 이렇게 놓고 고무줄에 걸어준 뒤에요. 네. 뒤로 살짝 막 당겼다가 튕기는 놓게 거 되면 아니야? 어머, 어머, 앞으로 어머. 멀리 야.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완성이 되죠. 엄청 잘 갔네요. 탄성 자동차. 네. 야, 여기 오면 그럼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아주 여기에서 재밌게 체험을 해보면서 좀 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이들이 직접 만드는 거고요. 네. 저희는 조립도 없이 아이들이 손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더 네. 재미있고 아이들이 상상하는 것들을 실제로 만들어 보는 시간을 또 가져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아이들이 여기 와서 조금 더 재밌게 좀 체험을 해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리포터님 먼저 한번 네. 여기서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 자동차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저기 있는 피니시 라인까지 한번 가보는 거예요. 꼬리나 한 번에 딱 이렇게 시켜볼게요. 네. 그 상태로 뒤로 쭉 당겨주시고요. 다가 하나, 둘, 출발! 칸칸! 와. 우리 아이들도 이런 체험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일단 저도 미션 클리어를 했잖아요. 뭐 상품 같은 거 없나요 혹시? 저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진짜요? 대신 상품은 네. 저희 대표님께서 한번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핸즈온 캠퍼스 대표님 어디 계신가요? 대표님 나와주세요. 대표님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먼저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핸즈온 캠퍼스의 강현웅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 핸즈온 캠퍼스 너무 재밌게 둘러봤는데 이 핸즈온 캠퍼스 어떤 목적으로 좀 만들어졌는지 그 취지가 또 궁금합니다. 네. 핸즈온 캠퍼스는 로봇과 소프트웨어 교육을 융합한 코딩 체험관으로 만들어져서 많은 청소년부터 일반인들까지 관람하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이 온다면 여기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자신의 진로나 뭐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른들이 온다면 이제 막연하게 좀 어렵게 생각했던 뭐 로봇이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또 체험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즐겁고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좋은 시간 보냈고요. 오늘 고생해주신 우리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랜선 나들이 핸즈온 캠퍼스에서 함께 보내드렸는데요. 2020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 계속되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